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동네 과학클럽 신기한 과학 실험실에서 이번 시간에는 파스칼의 원리하고 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뭔지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주사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면적이 적고 하나는 단면적이 큽니다. 즉 하나는 60cc, 하나는 10cc 용량이거든요. 자, 이거를 세팅을 해볼게요. 자, 10cc가 제로, 60cc가 30cc. 요거는 작은 주사기는 제로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cc짜리의 단면적이 작은 주사기를 당겨 볼게요. 자, 당기면, 자, 여기 5만큼 당겼습니다. 그러면 5cc만큼 큰 주사기도 이동했죠. 30에서 25까지 줄어들었죠. 똑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더 잡아당겨서 10cc만큼 잡아당겼습니다. 스님이 좀 더 많이 당겼다가 놔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속에서는요, 에어, 공기, 즉 유체는요, 내부 에너지 제장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거든요. 완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잡아 당겼다가 원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압력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도록. 자, 그러면 여기 10cc인데요. 자, 큰 주사기에는 아까 30에서 20cc로 부피의 변화는 똑같죠. 자, 그런데 이동한 거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 10cc하고 여기 0부터 10까지. 와,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죠. 이 용량 비율로 보면 60대 10만큼, 6대 1만큼의 거리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영수철 저울을 가지고 잡아당겨 볼게요. 자, 먼저 60cc 주사기를 잡아당겨 볼게요. 자, 당깁니다. 힘이 4N, 5N, 와, 5N 이상입니다. 5N 이상의 힘이 걸려야, 자, 주사기가 움직입니다. 보세요. 작은 주사기가 움직이죠. 쭉 걸려 올라갔죠. 큰 주사기는 늘어나고요. 자, 이랬습니다. 힘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대로 해서 이제 작은 주사기를 당겨 볼게요. 자, 보세요. 작은 주사기는요. 자, 먼저 영수철 저울을 비춰 보시겠어요? 자, 이제 2.5N, 2.5N 정도의 힘이 걸리니까는 당겨져 옵니다. 이동하는 거 보이죠? 자,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6N이 넘어가도 주사기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단면적이 작은 주사기 쪽에서는 2.5N이니까는 주사기가 끌려 나온단 말입니다. 즉 단면적이 작으면 적은 힘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동 거리가 많죠. 근데 단면적이 크면은 이동 거리가 작으면서 힘은 많이 걸려요. 즉 힘은 말이에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거든요. 파스칼의 원리를 공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를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 요 주사기 안과 비닐 튜브 안쪽에 같은 공간 내에서 걸리는 모든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똑같다.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전거 브레이크는요, 물론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브레이킹을 하지만 와이어로서 잡아당깁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하나만 마찰에 의해서 브레이킹 하면 돼요. 근데 자동차는 바퀴가 4개거든요. 4개의 바퀴에 똑같이 그 와이어로 똑같은 힘으로 당겨줘야 바퀴 4개가 동시에 브레이크가 잡힐 거예요. 야, 이거 신이 아닌 이상 힘들죠.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공기나 아니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체라고 하죠. 에어, 기름 같은 유체를 이용해서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한 곳에서 압력을 딱 가면 그 네 바퀴에 똑같이 힘이 걸리니까 자동차가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브레이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는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스칼의 원리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보시는 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폰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이폰 작용이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이폰 작용이 뭐지? 라고 하면은 머뭇거리죠. 자, 먼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물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컵이 있어요. 자, 요 먼저 안쪽으로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주름 빨대를 거꾸로 U자 모양을 해서 카메라 잡힙니까? 거꾸로 U자 모양을 해서 세워놨죠. 자, 이게 물을 부어볼게요. 자, 물을 자, 이만큼 부으세요. 물이 그대로 있죠? 좀 더 부어볼게요. 아직 그대로 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좀 더 부으면요, 밑으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카메라를 위쪽에 한번 비춰보실까요? 이야, 이제 물이 다 없어져야지가 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 예전에 신라에서는 말이에요. 신라에서는 술잔을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가음을 못하게 만든 술잔, 계영배라고 해서 슬기롭게 그 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욕심을 내서 술잔에 가득 채우면 술이 다 없어져 버리게. 슬기롭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투명한 걸로 한번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안에 이제 이거는 빛이죠. 역시 주름빨대를 거꾸로 넣었어요. 자, 물을 붓는 걸 이제 잘 보세요. 어디까지 물이 차면은 밑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예요. 어때요?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자, 이 사이폰 작용은요, 우리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간을 채울 수 있는 그 대기압의 평형이 깨지는 지점까지 액체가 차면요, 다 중력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계형배 모양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모양 만드는데, 모양은 좀 이쁘지 않죠? 원래 이 주전자라고 만든 건데 주전자가 키다리 주전자가 됐어요. 자, 여기다가 물을 부어 볼게요. 이 모양은 꼭지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주전자가 있습니다. 자, 물을 부는데요. 자, 이상 없죠? 자, 이건 쓸 수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담아 쓸 수 있는데 욕심을 내서 좀 더 이 정도까지도 밑에 보시오. 넘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 보세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계형배라고 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신라시대에는 손잡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쪽에다가 흘러나가게 만들었었죠.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3D 프린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것은 3D 프린트로 적층을 쭉 시켜 나가다가 이만큼에서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손잡이였죠. 여기가 꼭지고요. 자, 이 손잡이하고 몸통에 여기 한번 보세요. 구멍이 있죠. 그리고 저 바닥에 동그란 구멍 보입니까? 카메라에 바닥에 가운데
바닥 가운데 구멍이 있죠. 안 보여요? 불빛 쪽으로 비춰볼까요? 요 딱 가운데, 바닥 동그란 가운데 작은 직경 한 8mm 구멍이 있죠. 카메라에 안 잡힙니까? 아, 그게 잡혀야 되는데. 바닥의 가운데 직경 한 8mm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요 잔의 몸통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손잡이를 통해서 이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요 손잡이 위로 거꾸로 U자 모양 상단까지 딱 차면은 물이 쫙 빠지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또 쓰이는지 설명만 해줄게요. 여러분들 집에 딱 보면 하루 한 번씩 응아하러 가죠. 화장실 자변기 옆면에서 딱 보세요. 안쪽을 보면은 자변기 안쪽에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여 있을 거예요. 옆에서 딱 보면 뒤쪽에 이렇게 거꾸로 U자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응아하고 물을 딱 내려서 그 자변기 안쪽에 물이 쭉 차죠. 그래서 뒤쪽에 U자 모양까지 물이 딱 차면요, 쫙 빨려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죠. 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건 많이 봤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요 위에 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펀이라고 해요. 사이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물이든 기름이든 이걸 뽑아서 이 통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 통이 이렇게 작으면 그냥 부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엄청 커요. 들 수가 없어요. 물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뻥뻥 누르면 말이에요, 물이 이제 쭉 나가는데, 계속 펌퍼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해서 이 거꾸로 U자 모양을 벗어나게 되면 계속 이제 물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걸 사야 되는데 살 수도 없고 사러 나갈 수도 없고 집에도 없고. 자, 그렇다면 집에 있는 수도 호스이든 또는 이런 튜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물속에 넣고 입으로 쭉 빨아가지고 물이 나오면 요 페트병에다가 펑 넣고 잡고 있으면 물이 쭉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입에 잘못하면 들어와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이래요. 자, 보세요. 통 속에다가 이 호스를 쭉 넣고요. 넣었죠? 자, 손으로 입구를 딱 막아요. 자, 그러면 호스 안에 들어있는 물은 안 빠지죠. 자, 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U자가 아래 나왔죠.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 뽑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거는요, 처음에 본 게 우리가 뭐였죠? 이거 기억해요? 이거? 이걸 무슨 원리라고 그랬죠? 자, 거기 이걸 무슨 원리라고 그랬죠? 그게 파스칼 원리입니다. 오케이.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파스칼 원리 아시죠? 파스칼 원리를 말로 하면요, 같은 통 안에서는 모든 곳에서, 즉 액체나 기체일 때는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 파스칼 원리. 조금 전에 했던 요거는 이제 무슨 또 작용 원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화장실은 아는 자변기 뒤쪽에 있는 거 무슨 작용? 사이펀 원리입니다. 오케이. 오늘 뭐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네요. 바로 사이펀 원리 또는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